결국은 3,300이라는 숫자를 오늘 다시 만납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9월 10일 연고점에 이어서 46개월 내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는 3,316선 장중 고점에 대한 과제가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요. 오늘 수급이 매우 좋네요. 기대감 계속 걸어봐야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2천억 원 넘게 장 초반에 자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뭘 봐야 될까요? 김용원 SK증권 분당금융센터 PB와 시장을 이기는 전략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일단 시장 시각부터 여쭤볼게요. 고용 불안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 미스터 마켓의 해석은 금리가 인하하고 유동성이 풀린다. 여기로 가는 건가요? 이대로 안심해도 되는 건지 내일 옵션 만기일도 있어서 좀 불안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지금은 뭐 고용 지표가 그렇게 쇼크가 나도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큰 변수만 좀 이제 무난하게 지나가 버리면 저는 9월 증시가 통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약했지만 이번에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번 주에 또 CPI와 PPI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가 지표가 뭐 쇼크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논리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9월 달에는 계속해서 좀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물가 지표가 사실 뭐 조금 이제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와버리면은 9월 달은 조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CPI와 PPI 발표를 좀 이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 쇼크라는 건 크게 튀지만 않으면 된다. 네. 이 말씀이죠. 네. 오늘 밤 생산자 물가지수 8월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전년 대비로는 3.3%, 전월 대비로는 0.3% 정도로 전월치보다는 더 강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쇼크만 없으면 된다. 그러면 오늘 관심 섹터 계속 주도주 안에서의 좀 찾기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코스닥 안에서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 지수 안에서도 다시 쉬었던 종목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 관심 섹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뭐 일단은 조선입니다. 조선이고 여전히 강하다는 그렇죠. 측면인가요? 여전히 제가 한 3주 정도 방송을 쉬었는데 네. 그 사이에 무슨 거의 뭐 폭등했더라고요. 특히 기자재 네. 많이 짚어주셨는데 네네. 그 종목들 지금 여쭤볼 게 이렇게 수두룩히 쌓여 있어요.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구간에 들어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점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어제부터 좀 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조선 기자재 말고는 큰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는데 이제는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증권주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대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다시 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밸류에이션이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좀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어제도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 마스크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이 조선 같은 경우가 다 같이 흔들린다면 사실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번 사이클에서 크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지금 며칠간의 그런 폭등장에서 네.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사가 좀 주가가 빠져준다면 저는 한국조선해양과 이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매매 기회를 포착해보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력과 관련돼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지금 펀드 조성과 관련된 잡음 이야기로 사실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라 모멘텀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투심을 흔든다. 그렇죠.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기회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말씀대로 지금 선사들은 조금 조용해요. 근데 네. 크게 조정은 아닌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5일선을 살짝 밑돌고 오늘은 양봉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럼 이럴 때 더 모아가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을 한번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변동성이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삼성엠텍, 뭐 HA중공업 뭐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섹터에서 한 번은 물이 빠집니다. 네,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한 번은 조선 이제 섹터들이 전부 다 한 번은 이제 빠지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올 텐데 그때를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타이밍은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기회를 줄 때는 좀 챙길 필요가
그러면 기자재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사실 아주 예전부터 주셔서 지금 한라 IMS가 8월에 한 번 더 주셔서 8월 중순부터 단기간에 53%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게 한 주 동안에 거의 다 끌어올렸어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지 지금 한라 IMS는 2만 원 목전인데요. 돌파 가능성 열기보다는 지금 챙깁니까? 저는 지금 현재에서는 다 팔기보다는 네. 한 반 정도는 팔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이제 팔아버리고 이 랠리를 이제 못 즐기기보다는 반 정도는 들고 가면서 이 랠리를 즐기고 반 정도는 좀 이제 하락에 대비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는 챙기자. KSP랑 케이프도 예전부터 기자재단에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수급이 안 갑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8월 계속 눌려 있다가 9월 들어서면서 KSP는 30% 올라갔고요. 케이프 역시 상승하는 모습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절반 챙겨요? 아니면 왜냐하면 다른 기자재 대비로 그러니까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전공, 한라 IMS 대비로는 덜 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뭐 KSP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조선 기자재 중에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직까지도 뭐 더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KSP 같은 경우도 이제 한라 IMS랑 같은 전략으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케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현재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도 뭐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선기자재보다는 좀 변동성이 덜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프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권주 모멘텀도 같이 안고 있다. 이쪽은 조금 조선으로의 쏠림보다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책 모멘텀 받는 증권주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도 좋다. 케이프와 KSP 좀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섹터 내 관심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기자재 안에서 혹은 조선 섹터 안에서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네, 뭐 동방이라는 종목인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공량.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걸 다시 담아도 되는 시기일까요? 고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동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선 기자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 해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뭐 지금 고점 수준도 아니고요. 지금 이걸 보는 거는 이 바지선을 운영하는 해운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제작돼야 된다. 이런 미국 법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우회하기 위해서 이 양국의 실무 협상이 열리거든요. 이 한국에서 그러면 블록 형태로 제작을 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최종 조립한다. 이런 형태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필라델피아까지 40일 걸립니다. 배로 가면. 왕복 80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바지선의 쇼티지가 확정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 톤마일이 길어지면서 이 바지선의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서 바지선과 관련된 상장사는 동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사실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조선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충분히 여기서 주가는 다른 종목들처럼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총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 영업이익으로도 이 지금 현재 시총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매수가는 3,000원, 손절가 2,800원, 목표가는 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주셨었어요. 네네. 기억나요? 바지선. 이 키워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최고가 55%까지도 스윙률을 냈다가 다시 상승률을 좀 반납한 자리였거든요. 제공량 3,300원 자리에서 주셔서 매수 3,000원, 목표가 5,000원으로 움직임 잡아주셨습니다. 바지선의 쇼티지, 다음 주에 있을 한미협상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동방이었고요. AS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재료가 나온 JYP 엔터. 저희 이제 개장 중계에서도 많이 좀 다뤄봤는데요. 다시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한 리레이팅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실적 자체만 계속 놓고 봐야 된다? 의견 사실 주시죠. 뭐 이건 모멘텀이죠. 이제 사실 예상치 못한 모멘텀인데 네. 주가는 여기서 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로 더 갈 수 있다고요? 네,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예. 지금 현재 중국이랑 약간 우리나라랑의 그런 이제 좀 이제 관계가 조금 이제 불안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K-팝에서의 중국은 가장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조금 이제 조심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짧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다시 제공력 시점으로 거의 직전 고점 돌파 목전인데요. 뭐 이거는 100만 원까지는 제가 편안하게 들고 와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딱히 뭐 이견은 없고요.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홀딩. 100만 원 주셨습니다. 김용원 PB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